안녕하세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항상 자녀 교육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희 채널에서는 5차원 전면교육의 창시자이신 원동현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저도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을 더 해야 할까? 혹은 지금 제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5차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더 이 부분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박사님께 궁금했던 점 여쭤보고 명쾌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박사님, 정말 저 오차원 공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의 홍수라고 했다면 요즘은 새로운 정보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AI에서 많은 것을 얻지만 거짓된 정보들도 많다고 합니다. AI가 빠르게 생성하지만 자료의 진실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저와 같은 불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답을 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보의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서를 할 때 먼저 인식의 틀을 바르게 정립하고, 즉, 지적인 색안경을 벗고 난 후에 센스 그룹별로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센스 그룹이란 책을 볼 때 한 번에 이해되는 덩어리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독서법은 센스 그룹별로, 즉, 내가 이해되는 단위별로 사선을 치면서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의 센스 그룹을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들면서 독서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죠. 아이들은 섬마을에 살면서 담임 선생님의 지도로 4개월 동안 개펄에 나가 조사를 하였다. 이 문장을 센스그룹 독서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사선치고, 섬마을에 살면서 사선치고, 담임 선생님의 지도로 사선치고, 4개월 동안 사선치고, 개펄에 나가 사선치고, 조사를 하였다. 사선치고, 이렇게 센스 그룹으로 읽었습니다. 이때 이 각 센스 그룹을 읽을 때 머릿속에 이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이때 아이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봐야 합니다. 섬마을에 살면서 우리가 섬을 한번 상상해 보죠. 담임 선생님의 지도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과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개월 동안 4자를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개펄에 나가, 개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머릿속에 이미지화 해봅니다. 조사를 하였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조사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됩니다. 이런 방식을 센스그룹 독서법이라고 하고, 이런 센스그룹의 독서법이 여러분들에게 잘 익히면 여러분들 머리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 번 지적했듯이 AI 시대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참과 거짓이 혼재돼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센스 그룹 독서법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성공적으로 살아갈 답을 얻게 된 것 같아 힘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AI 시대에 우리의 사고 능력을 높여줄 소크라테스 AI를 활용한 예술 분야와 과학 분야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영역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번에는 예술과 과학 분야에 대해서 5차원 AI를 활용해서 그 내용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사고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답변을 준 내용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회 분야와 과학 분야를 융합한 사회 과학 분야의 최소량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AI에게 최소량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최소량의 법칙은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가 19세기 중반에 제안한 개념입니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네요.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AI는 뭐 1초도 안 지나서 우리에게 이런 정말 좋은 답을 주는 것이죠.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내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받아들이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사고력은 점점 저하가 되겠지요. 하지만 5차원 AI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5차원 AI에게 질문을 합니다. 최소량의 법칙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 법칙은 식물의 성장과 같은 자연 현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이 성장을 제한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심을 설명해 준 이후에 5차원 AI는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what, 무엇이 아니라 why, 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다가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 머리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 질문을 했지?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사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법칙이라고 알았는데 교육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객관화, 주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보려고 하는 정보가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5차원 AI가 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물통 그림을 가지고 이 최소량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최소량의 법칙이 무엇인지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AI가 준 매우 긴 최소량의 법칙을 읽어봤더니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AI 시대에 우리는 AI를 꼭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의 저하를 방지하고 역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5차원 소크라테스 AI를 사용하면 저도 한층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과학과 사회 현상을 토론하기도 하면서 지식을 바르게 얻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즐거움이 클 것 같습니다. 특이점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원동현 박사님의 5차원 교육을 강의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오늘 내용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박사님의 특이점에 대한 강의를 선물로 드립니다. AI 시대에 바르게 나아가는 원동현 박사님의
5차원 교육을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